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매주 일요일 12시에 새로운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구독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저를 포함한 구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기 위해 주사연TV는 오늘도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저의 개인적인 유튜브로서 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 아니며 따라서 리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자료는 모두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거나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토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답변을 하거나 방송으로 제작하여 구독자님들에게 전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20회를 넘어가다 보니 초기에 공개했던 자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AB프로와 마블에 대한 관계에 대한 질의, AB프로의 임상 진행에 대한 질의, ABP300의 효력에 대한 질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의 중간 결과를 예측했던 내용이 변경되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들을 다시 들어보시면 제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방송 중 2021년 5월에 임상 이상의 중간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차례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 예측에 기반이 된 자료는 미국 NIH에서 운영하는 클리니컬 트라이얼 사이트에 게시된 마브웰의 임상시험 계획서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2021년 5월경 환자 모집이 완료될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었으며 이 밖에 RA 캐피탈 코비드 맵과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코비드 트래커 사이트 등에서도 동일하게 5월에 환자 모집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 필리핀의 임상시험 계획서는 클리니컬 트라이얼 사이트를 포함하여 이 연구 계획서를 작성한 기관, 즉 스폰서는 모두 마브웰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AB프로가 진행을 한다는 내용은 임상시험 계획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AB프로의 상업적 권리관계는 마브웰에서 작성한 IPO 자료, 그리고 AB프로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 그리고 여러 국외 뉴스 사이트, 그리고 인터뷰에서 수차례 이상 반복하여 공동개발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개발로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제 동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브웰의 최근 IPO 자료 수정본을 보면 중국 내 허가를 위한 임상 1상 그리고 2상은 마브웰이 진행하며 중국 이외의 임상은 마브웰이 일부 그리고 그 나머지는 AB프로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명확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현재 진행 중인 중국 내 1상은 마브웰이 이미 진행을 완료한 것이고 이어지는 중국 내 2상 역시 마브웰이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처럼 중국 이외의 지역, 즉 현재는 필리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의 일부 비용은 마브웰이 지출하며 더 필요한 임상시험 비용은 AB프로가 지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IPO 자료를 통해 마브웰은 중국 이외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 비용의 30%만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최대 12억을 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었으므로 현재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10군데의 병원에서 시행하는 임상시험은 계약에 따라 마브웰이 총 임상시험 비용에서 12억을 분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외에 나머지의 비용은 AB프로가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특히 마브웰의 자료에 따르면 임상 1상에 소요된 금액이 하나로 약 60억 원이고 2상에 책정된 비용은 40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정된 40억 원 중 필리핀 임상에는 12억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나머지 28억은 중국 내 임상 2상의 시험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상시험 비용은 환자 수에 비례할 듯한데 1상은 4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이 비용은 60억 원인데 반하여 150명을 시험해야 하는 2상에서는 40억 원만 책정한 것에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브웰과 AB프로가 계약한 내용을 보면서 마브웰은 2상 시험 비용에 많은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추가 비용은 AB프로가 하는 필리핀 임상 자료를 활용하는 의도를 엿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2상 임상시험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고 예측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5월로 예정된 환자 모집의 완료에 대한 예측은 수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럼 환자 모집이 완료되는 것은 중국의 자료가 아닌 필리핀 임상 결과로 변경하게 된 것이고 그 기간은 빠르면 6월이라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한 이 빠르면이란 말은 저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말로 6월에 해주면 참 좋겠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에 환자 모집이 완료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필리핀은 환자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런 예측이 가능했었으나 필리핀 임상시험 계획서가 저의 바람대로 된 것이 아니라 바람대로 3월 29일에 승인이 나지 않았고 한 달 14일이 더 늦은 5월 14일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6월 말 환자 모집은 어렵다고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총 연구 기간은 승인받은 5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니까 그 중간은 7월로 예측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잘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코로나 관련 백신과 항체치료제의 임상시험 기간은 가장 짧은 회사가 9개월이며 늦은 회사는 2년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셀트리온의 이상 임상시험은 10개월로 계획했었고 신풍제약도 9개월로 계획서를 작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임상시험을 합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제약사들은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브엘과 에이비프로는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필리핀 임상시험 기간이 총 5개월입니다. 대신 다른 회사들이 두세 곳의 병원에서만 임상시험을 하는 것에 반해 에이비프로는 병원 수를 대폭 늘려 10군데 병원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클리니컬 트라이의 데이터만 믿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도 일부 맞는 말이지만 현재 필리핀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미국의 백신 회사들도 우리나라의 셀트리온 항체 회사도 다 필리핀에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제가 검색한 동일한 사이트에서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마브엘이 단독으로 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중국 내에서의 이상 임상시험도 9개월의 임상시험 기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임상이 빨리 끝날 것이라고 또는 빨리 끝나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것입니다. 서론이 매우 길어졌네요. 제가 방송에서 드리는 말은 에이비프로 바이오를 위해서도 미국의 에이비프로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제가 투자한 회사에 대한 저의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보는 것이며 선량하게 이 회사의 가치를 믿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구독자님들과 제가 찾은 정보를 공유할 뿐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제가 공개한 자료 이외에 너무 많은 증거 자료가 있지만 다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방송을 만드는 시간적 제약이 있고 저도 개인적인 일이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제작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12시가 되기 전에 방송을 올리려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한찬 대표가 모닝 컨설트라는 글로벌 데이터 인텔리전스 사이트에 기고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모닝 컨설트는 2014년에 설립된 글로벌 비상장 데이터 인텔리전스 회사로서 북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회사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연구 기술을 전문으로 하며 워싱턴 DC, 뉴욕, 시카고 및 샌프란시스코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모닝 컨설트는 비즈니스, 마케팅, 경제, 그리고 정치 조직의 글로벌 설문조사를 하는 도구와 데이터 서비스 및 뉴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자료 제공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에이비프로의 이한찬 대표가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이 컨설트에 기고한 기고문은 2021년 6월 1일 아침 5시에 업로드가 되었고요. 그 내용은 미국은 코로나19에 대항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어선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작성자는 이한첸이고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유럽위원회 유로피안 커미션은 예방접종이 모든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했으며 10월까지는 최소 3개의 새로운 치료법을 승인을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유럽연합 27개국에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통합된 10개의 치료법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즉 뭐냐면 유럽에서는 아직도 치료제로서 허가받은 게 없기 때문에 올 10월까지 적어도 3개의 치료제를 승인하고 최종적으로는 10개 이상의 치료제를 승인을 해서 27개국에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럽 커미션에서 EU에서 공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 커미션에서는 현재 시장에 승인된 코로나19 치료법이 단 하나뿐이라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에 승인된 단 하나의 치료법이라는 것은 지금 렘데시비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무대의 리더인 미국은
정부기관 및 생명공학 산업 간의 통합되고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 정부와 산업이 협심해서 생명공학 산업이 협심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될 그 적절한 시기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국에서의 일일 접종 예방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종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변종과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그러니까 감염될 미국인을 위한 치료제 비축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일개 생명공학 회사의 사장이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뭔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미국 성인의 절반인 18세 이상 1억 2,900만 명 이상이 현재 바이러스에 대한 완전한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는 매우 고무적이고 희망적으로 들리지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는 한 달 전을 비교해 봤을 때보다 더 적은 수의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의 공급은 현재 수요를 능가하고 있으며 과잉 생산되고 있다는 얘기죠. 현 시점에서 미국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신 예측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0%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즉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백신을 다 맞게 되면 이제 이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지금 백신을 거의 다 맞아가고 그렇지만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이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이제 백신을 더 안 맞으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백신은 과잉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전문가들은 백신을 다 맞는다 하더라도 집단 면역은 안 될 거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인들의 30%는 나 백신 안 맞겠다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는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만약 서로 코로나19에 대한 대량 접종이 달성되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미국인이 전부 접종을 계속 맞는다 하더라도 미국인들은 여전히 새로운 돌연변이 균주에 취약한 상태로 남는다. 그리고 그 예로서 영국 변이가 이미 미국에서 지배적인 균주로 자리를 잡았고 이건 많은 미국 언론에서 이미 보도된 내용이죠. 그리고 더욱 걱정스럽게도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같은 국가는 더 전염성이 높고 잠재적으로 더 위험한 것으로 보고되는 변이 바이러스와 현재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백신이 일정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일부 변이종은 현재의 백신과 또 이 감염됐던 사람들로부터 생성된 우리 몸 안의 면역 반응, 즉 항체를 회피하기 위해서 변이종은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우려의 증거도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백신을 다 맞는다 하더라도 변종 바이러스는 이 백신에 대한 항체를 돌파할 것이고 새로운 변종이 다시 또 감염이 되면 백신의 보호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P1 균주는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변종 중 하나이며 미국과 가까운 여기서 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이건 미국 자기네 집을 말하는 거겠죠. 미국과 가까운 텍사스에 거주하는 과학자들은 백신 내성 징후를 보이는 새로운 변종을 발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앞으로 먼 미래가 아니라 몇 달 동안 더 많은 새로운 변종이 미국 내에서 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백신은 only part라는 표현을 쓰네요. 백신은 해결책의 일부일 뿐이고 우리 미국인들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계속해서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또 병에 걸릴 것이라는 우리 그 인식이 필요하다. 이게 백신으로 종료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독감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모든 사람이 독감 백신을 맞았지만 지금 독감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를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치료법, 항체를 말하는 거겠죠. 효과적인 치료법은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해결책이며 열쇠다, 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염돼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2차 세컨드 라인 디펜스, 세컨드 라인 디펜스라고 합니다. 2차 방어선입니다. 실질적인 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네요. 미국은 이런 변이와 싸울 수 있는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의 비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리 사서 비축해 놓으라는 겁니다. 특히 변이종의 중화를 제공할 수 있는 단일 클론 항체를 비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는 특히 올 가을과 겨울에 다가올 것이고 개인에 대한 질병의 영향 및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감소시킬 거다. 이 치료법으로 개인의 질병은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매일 얘기하는 의료 시스템, 우리 병원들의 과부하를 크게 줄여줄 수 있다. 단클론 항체 중화요법은 매우 적절하게 사용할 때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이미 입증이 되었다. 또 나오죠.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예방접종, 백신의 예방접종 노력뿐만 아니라 더불어 새로운 변종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고무적인 첫발을 내딛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주 보건당국과 학술 연구기관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이런 게놈 유행병에 대한 최첨단 연구를 가속화하여 변종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4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4,400억쯤 되겠네요. 투자를 발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새로운 이런 게놈 감시 도구는 병원체를 더 잘 추적함으로써 우리의 공중보건 시스템이 미래에 출현할 변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감시 방법을 개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감시를 통해서 어떤 변종이 생기는지의 감시를 통해서 하는 이런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better data 나오죠.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해 무언가를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변이가 생기는 걸 계속 감시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변이에 대항할 수 있는 무언가 치료제를 빨리 개발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감시 및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이 미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동안 우리는 여기서는 정부와 산업체를 말하겠죠. 우리는 또한 이러한 새로운 변종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할 준비가 된 치료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용어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 이안첸이 쓴 용어를 보면 to have ready to protect라고 했어요. ready to protect, 즉 준비가 된 치료법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자기가 예를 들면 지금 임상시험이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이상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표현을 겁없이 임상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 변이의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ready to protect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ready to protect를 썼다는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that is 이런 그 ready to protect 된 이런 트리트먼트는 that은 우리 회사 AB프로와 같은 생명공학 회사와의 협력이 굉장히 필수적인 거다. 이러한 그 디벨로먼팅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다. 이러면서 자신들은 이미 마치 이 문장을 읽어보면 이런 미국인을 보호할 준비가 된 치료법을 갖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문장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산업계가 손을 맞잡고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다가올 변종에 대비할 수 있는 단클론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또 나오죠. 비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치료법의 개발과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란 AB프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정부와 미국을 말하는 거죠. 이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과 자원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구에 부합되는 최신 항체 플랫폼과 같은 기술이 이미 오늘날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문구를 좀 쭉 읽어보면 지금 개발 중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더 많은 조치를 취할수록, 여기서 말한 조치라는 건 지금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빨리 제품화를 하는데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그런 변종에 대비할 수 있는 항체를 빨리 미국이 사라는 거예요. 사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미래에 출현할 변종으로부터 더 큰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과학 연구 및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라고 부추깁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의 효과를 증명하는데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겨울의 독감 시즌과 그에 따른 불안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다가오는 돌연변이 균주를 다루기 위해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를 또 나오죠. 비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생명을 구하고 궁극적으로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한 적절한 치료법이 유효하게 준비되고 배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한테 계속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항체는 현재 2상과 3상 임상시험에서 단일 클론 항체를 사용하여 중증 질병 및 입원 위험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코로나19 선도적인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보스턴에 기반을 둔 생명공학 회사인 에이비프로의 CEO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치료제는 has been designed 됐다고 하죠. 이 치료제는 가장 광범위한 돌연변이를 커버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이 치료제는 지금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이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엄청 넓다고 공개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모닝 컨설트는 자신들이 표방하고 있는 영역 안에서 정책, 정치 및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기사 제출을 환영하고 기사 제출 지침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고 나는데요. 즉 지금 제가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미국에서 에이비프로가 지금 중국에서도 임상을 하고 있고 필리핀에서 임상을 하고 있고 중간 결과를 언제 발표하든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의심, 즉 에이비프로의 이한차는 지금 무언가 확신에 차 있어요. 임상시험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기고문을 내고 이런 정부에게 계속 압박을 한다는 건 이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충분히 어떤 데이터를 받고 데이터에 확신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한첸이 이런 기고문을 정치적인 이런 그 사이트에다가 계속 게재를 하는 것은 지금 다가올 변이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즉 트럼프 행정부는 백신 개발을 성공적으로 끝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도 무언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무언가 정책 입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간파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백신을 미국 국민이 다 맞아요. 예를 들면 미국 국민이 지금 1회 접종은 이미 다 3억 명이 다 맞았고 2회 접종까지 다 맞는 게 아마 7월이면 2회 접종까지 완전한 접종을 7월이면 다 맞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월, 9월, 10월이 되면 접종을 다 했는데도 환자가 다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또 백신을 또 만들어서 또 투여를 하는 거죠. 또 투여를 한다고 그러면 그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없어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사망자를 낮추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백신이 모두 배포되고 난 다음에는 결국 치료제 싸움이 됩니다. 이미 영국에서 백신의 접종률이 엄청 높음에도 불구하고 변이주에 의해서 다시 지금 환자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걸 다 보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올 가을이 되면 10월이 되면 왜 이한찬이 갑자기 병원 수를 늘려서 10월에 이 임상시험을 끝내고 출시를 하려고 빠르면 올해 안에 출시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차려봐도 지금 이한채는 이 결과를 봤다고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식이 1,000 얼마, 그리고 왜 이 주식이 떨어지고 몇백을 오르는 거에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이렇게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게 결국은 큰 수익을 우리에게 안겨줄 거다. 이 에이비프로라는 회사가 지금 한국의 유진트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글로벌한 회사로 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수조 원의 자산가인
로버트 랭거 교수가 왜 에이비프로에 계속 이사로 남아있고 심지어는 한국 에이비프로 바이오의 이사로 남아있을까요? 그러면 한국의 에이비프로 바이오, 즉 유지인트는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에이비프로 바이오, 유지인트를 이렇게 붙잡고 있을까요?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계속 시청하시면 시청하실수록 재밌고 또 여러분들이 가졌던 의심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일요일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